자, 파월 연준이자 FOMC 금리 인하 시점 초점 옮겨. 3월은 아니야. 일단은 지금 파월 연준이장이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나와가지고 CNBC였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언제 그 녹화된 방송이냐면은 1일 날, 2월 1일. FOMC 이후에 그 다음 날 촬영된 그 녹화본을 지금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CBS라고 하네요. CNBC가 아니라 CBS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 FOMC에서 들었던 내용이랑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2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금리가 그 물가가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지더라도 0.5포인트씩 인하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우리가 원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은 너무나 좋고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싶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쭉 가는 걸 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3월달 금리 인하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 있는 이런 투자 은행들도 예상을 3월 달에서 다 5월, 6월, 7월까지도 있어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만약에 연준이 3월 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뭐가 부러졌던가, 뭐 유동성이 경색돼서 자금이 경색돼서 시장이 무너졌던가, 아니면 은행들이 뱅크런이나 그러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칼을 휘둘렀거나 정치적 입김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변수 있지 않는 이상은 3월달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 2분기 2분기 4, 5, 6 요 사이에 금리 인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때 또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코인이슈 방송을 보셨으면은 좀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해줘야겠죠, 또.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매스터죠. 이름부터 맵니다. 매운 누님이에요. 매파적인 발언 쭉 갑니다. 빠른 금리 인하는 실수야. 올해 많이 해봤자 3번 내릴 거야. 근데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뭐냐면 50bp도 가능합니다. 올해 6차례 내릴 거다 시장이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 25bp씩 6차례인데 만약에 50bp씩 3회를 내리면 6차례 내린 것과도 같은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회 예상 이게 50bp인지 25bp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 근데 물가가 잡히고 뭐 경기 침체가 없다 그러면 50pp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딱 봤을 때는 50pp도 충분히 물가도 뭐 둔화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50pp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 사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올해 3번 요것만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빠른 금리 인하 실수다. 3월 달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메스터 누님이 매파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수요일 날, 수요일 새벽이었죠. 뭐가 나왔냐면은 연준에서 작년 4분기 산업대출 기준 엄격해져. 요 발표가 됐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연준에서 미국 은행의 이제 그 관련 직종들, 미국 은행에서 일하는 이제 고위급 그 대출 담당하는 관련자들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네 A, B, C, D 은행 너네 다 얘기해봐. 대출 얼마나 해줬어? 지난해 4분기에. 대출은 얼마나 해줬고, 대출 기준은 어떻게 됐고, 요런 것들. 시장의 좀 은행 유동성을 좀 알기 위해서, 요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발표가 됐죠. 이제 솔루스라고 이렇게, 요거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안 해줬다? 대출 해주는 양이 늘었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대출 해주는 양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안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은행 지금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죠.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펄펄 끌어오르니까 시중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대출 기준 요건은 강화됐지만 유동성 문제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조금 사그라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대출 수요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모기지 담보 대출도 조금 시장이 완화됐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좀 괜찮아졌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게 뭐를 좀 불을 붙였냐면 자,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 22% 폭락. 자, 이번 주 제가 저번 방송에서 뭐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준에서 방금처럼 이제 미국 대출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담당하시는 고위급 임원들 모집해 놓고 대출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설문조사. 여기서 만약에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뉴욕 커뮤니티 은행처럼 얼마 전에 폭락했던 이런 은행들이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똑같이 오늘 22%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뉴욕 커뮤니티 은행 첫날에 30몇 프로 폭락하고 나서 둘째 날도 조금 10몇 프로 폭락하더니 셋째 날에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구나 했더니 오늘 22% 폭락한 겁니다. 지금까지 폭락한 거 다 따지니까 한 6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비교를 많이들 하시죠. 작년 3월과 이번에 요것도 아마 저번 주에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뤘나? 내용을 다뤄드렸었는데 작년 3월과 이번에 미국 은행들 요거 파산이 아니라 지금 위험성 요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기억난다 1번. 작년과 올해 차이점. 기억난다 1번. 복습 가겠습니다. 저번 방송이구나. 자, 작년에는 유동성이 부족했고 채권 가격 떨어짐으로써 그리고 올해는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차이점이 뭐다? 작년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미국 뱅크런 미국의 그 해당 은행들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돈을 다 빼서 어디로 가요? JP 모건으로 가. 대형은행으로.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뱅크런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것도 잠잠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게 한번 터지면 핵폭탄급으로 터지게 될 겁니다. 요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갑니다. 왜? 부동산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 22% 폭락. 작년이랑 똑같이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사가 나와야 되냐면 은행 뱅크런. 뉴욕 커뮤니티 은행을 쓰는 예금자들이 이탈해서 JP모건으로 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갔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 안 보였죠. 지금 은행 뱅크런 기사들이 안 보입니다. 외신 기사들 싹 다 찾아보신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뱅크런이 안 일어나요.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작년과는 다르다. 작년과는 다르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뱅크런 터진다? 그럼 그런 분들 계시죠. 비트코인 가격 오를 겁니다. 작년 3월 달에 올랐잖아요. 미국 은행들 위험하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서 이번에도 오를 겁니다. 쉽지 않죠. 이번에 진짜 뱅크런이 난다? 그럼 쉽지 않습니다. 작년과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미국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재무부랑 연준에서 한 얘기가 있어. 우리 너네 중소형 은행들 리저브 은행들한테 은행 예금했던 거 만약에 파산되잖아? 채권이나 주식은 우리가 못 해줘. 뭐 코코펀드는 발행 안 했으니까 미국 은행들이 뭐 채권이나 너네들 주식 갖고 있는 거는 요거는 보장 못 해줘. 대신 은행에다가 예금 넣은 건 우리가 다 전액 다 보장해 줄 거야. 요 얘기들, 요 인식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쓰고 계신 분들이 생각이 어떠냐면 야 작년에도 무너졌을 때 정부가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뱅크런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쉽게. 그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뭐 지네 자회사 플래그스타 은행으로 해가지고 보증보험이 우리 60%나 됩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였나? 어디 은행은 10%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막 위험해서 응? 막 뱅크런 나고 그랬었는데 우린 60%나 돼요. 요런 얘기 들으니까 야 그래도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내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뱅크런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 3월 달과 올해 은행 이슈들 문제점들 요거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작년 3월 달에 은행 뱅크런 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치면 이번에도 은행 이런 뱅크런이 나서 사태가 벌어졌어. 작년처럼 똑같이 오를까?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장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었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 작년이랑 똑같이 분석을 해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 이해되셨죠? 은행발 요거 왜 뱅크런이 안 나고 있는지. 자, 무디스
뉴욕 커뮤니티 은행 장기 등급 하향.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 그중에 무디스, 뭐, 1, 2등을 다투는, 뭐, 1등이죠, 거의. 얘네들이 지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장기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어요. 쉽게 말해서 얘네 회사채가 이제 정크본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채권으로. 그렇게 되면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뱅크런이 안 나더라도 더 이상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어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했고 우리가 걱정했던 뱅크런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자금이 조달하기가 힘들어. 왜? 얘네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주식 주가 60% 떨어졌죠. 회사채 발행해. 정크본드. 지금 시점에 정크본드 위험해. 자금 조달 안 되죠. 그럼 얘네들 갖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로스는 늘어나고 자금 조달은 안 되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봐줬어. 뱅크런 없어. 근데 세 번, 네 번 되면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땐 다시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연준이 됐건 재무부가 됐건 미국 리저브 은행들이 됐건 뭐 지방은행들이 됐건 잘 버텨야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끌고 가서 버티느냐 그 차이에 달려 있다. 대신 당분간 작년처럼 막 뱅크런 이슈가 막 지금 당장 터진다. 요런 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 모비스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상승시켰다던데, 그래요? 저 그 기사 못 봤는데. 오늘 국내 기업 그 주식 그 좀 얘기 좀 해드릴 겁니다. 이따가. 자, 근데 미국의 연초 서비스업 경기는 ISM PMI 지표 53.4, 50 넘으면 좋다는 거,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다는 거, 50을 기점으로.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경기는 굉장히 좋다. 지난달 미 서비스업 경기 호조 시장 예상치 상해.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명목 지표입니다. 퍼센트 그리고 뭐 시장이 예상하는 거 설문지 무조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실물 경제 지표랑 명목 지표랑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미국의 물가는 미친 듯이 높다는 거. 실제로 스탄님이나 뭐 비트키님한테 미국 사는데 지금 물가 어떻게 돼요? 생활비 얼마나 들어가세요? 여쭤보세요. 아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어떤지. 렌트비 뒤집어집니다. 식자재 값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뒤집어져요. 최저임금 오르고 막 소비 좋고 미국에 살고 싶다 그러죠. 최저임금 오르면은 다 좋아해. 왜 좋아할까? 우리가 먹는 치킨 가격도 올라가는데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임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착각이죠. 내가 사 먹는 떡볶이 치킨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물가 높다는 거. 자, 당연히 명목지표 좋게 나오니까 애틀란타 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GDP 상향 조정해야겠죠. 4%, 4.2% 상향 조정합니다. 말이 좋아 4%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4%다. 아마도 이번에 1분기 잘 나오면 또 3%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대까지는 좀 과장이고 3%대 가능합니다. 2% 후반만 나와도 대박. 이렇게 좋다는 거 미국 지금. 자, 주식 부동산 무섭게 폭락한 중국 다급히 금을 사모으는 이유.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중국이. 금을 사는 만큼 미국 국채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상반기에 어떠한 작용을 할 건지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거. 자, 보고 계시고 지금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2월 8일 중국 PPI PPI 보시면은 뭐 2.6 회복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2월 8일 내일. 그리고 내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나옵니다. 21만 9천 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다. 고용은 좋아질 거다.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13일 날 CPI 중요하죠. 3.4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근원 CPI, 변동성 심한 것들 제외한 CPI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이것도 중요하고요. 16일 날 그 미국 생산자 물가지 PPI, 그리고 22일 날 유로존 CPI, 그리고 27일 날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면 이제 3월 달에는 대망의 FOMC 있죠. 금리 결정 3월 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얼마나 찍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채권 발행이 있었죠. 1210억 달러 채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일단은 어제 3년물 540억 달러 거의 한 절반 가까이 3년물은 단기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발행 금리가 낮게 수요가 몰리면서 잘 됐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발행되는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아마 10년물로 알고 있는데 10년물은 괜찮아요. 그 상대적으로. 이번 2월 달에 그 보통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안 되죠. 만기 때 딱 이자 주고 이제 끝내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10년물 국채가 만기되는 상품들이 좀 있어요.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기간은 그 본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10년물 국채 몇 프로, 30년물 국채 몇 프로 이렇게 비중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이게 만기가 됐어? 그럼 무조건 담아야 되는 수량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10년물 국채는 괜찮다. 다만 내일 발행되는 30년물 국채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번에 2월 달에 30년물 만기가 되는 그 채권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기가 안 됐는데 더 담을 필요는 없겠죠. 기관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가 뛰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년물이 보통 인기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